네, 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한 주식과외 1타. 오늘도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뭐 후기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네.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꿀팁들을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어제 또 말끔하게 비워낸 만큼 오늘은 또 채워내는 그 꿀팁들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이제 어제 비웠으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채우는 요령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뭐 포트 상담, 종목 상담, 여러분들 어쨌건 우리가 지금 1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첫 주인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이렇게 좀 재정비 하셔가지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종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빨리 이제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 뭐 고민되는 포트 뭐 종목 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그거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나만의 포트를 구성하는 꿀팁들을 공개해 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 포트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기본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죠. 항상 이제 뭐 기관, 외국인 막 이렇게 좀 성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당하기만 한다. 근데 그런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화력도 좋고 조직력도 좋지만 그 친구들은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뭐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뭐 조직력도 좀 약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관 외국인들에게 그래도 어떤 전투에서는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우리가 원칙을 잡고서 전략을 가지고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도 조금 이렇게 태세를 갖추자, 이런 의미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도 전략을 갖추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그 첫 번째 걸음은 어떤 거일까요? 자, 기본 개념입니다. 자, 기본 개념. 네. 자, 일단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1타픽 종목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포착 트렌드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분산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계수라는, 저 아래 자막 나가죠. 저 상관계수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반영을 해서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이란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1타픽으로 만약에 이거 예입니다, 이거. 삼성전자를 넣었다. 그럼 1타픽 2에 하이닉스를 넣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아, 같은 흐름을 그렇죠.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있다면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을 중복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셀트리온, 삼바, 쓱바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최근에 이제 핫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관계수가 높은 류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종목들로 구성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다른 업종을 그래도 포진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보니까요. 비중이 첫 번째, 두 번째 1타픽으로 된 게 20에서 30%입니다. 그리고 포착 트렌드 1, 2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게 10%에서 20%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성질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1타픽은 중장기적 그렇죠. 접근의 종목일 수 있겠고, 이 포착 트렌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종목이냐, 매매를 할 종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제 수익이 나면 단타가 되는 거고요. 물리면 이제 투자가 되는 이제 이런 오를 이제 범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타픽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 계좌를 살찌울 종목이죠. 전략적으로 투자할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차를 바꾸던가. 어허. 뭐 집을 산다는 건 좀 거창한 꿈일 수 있지만, 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자, 포착 트렌드는, 자, 여러분 치킨값 벌었다, 소고기값 벌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매매, 트레이딩, 뭐 단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느 날 포착 트렌드를 갖고 온다면, 요건 단타치라고 갖고 왔구나 얘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단타는 단타로 끝내고 투자는 투자로 자, 갖고 나가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종목은 5개,
이내로 하시는 걸 권장한다. 네. 어제도 사실 짚었던 부분입니다. 네. 최대 5가지 종목이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네. 5개 종목 다 그래도 다른 업종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은 건강한 포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였고, 네. 두 번째는 이 2가지의 종목은 중장기적 투자에 접근, 그리고 두 가지의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매매 전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을 그렇죠.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시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정말 시황에 대한 판단에 확신이 선다면은 그때는 뭐 주식을 다 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정도 범위에서 항상 우리가 현금은 갖고 있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종목 왜 이내로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면 보통 한 페이지에 5개까지 보이더라고요. 그죠? 딱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내 계좌 상황을 보실 수 있게.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스크롤바를 막 올려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5개 이내로 제시를 해드리고,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전략에서 제가 한 번 더 궁금했던 건요. 네. 사실상 중장기적 접근이 20에서 30% 비중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자, 좋은 또 질문이신데요. 자, 투자잖아요. 투자는 좀 긴 호흡으로 가겠죠. 네. 자, 비중 20, 30%를 나눠서 사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죠. 어허. 근데 이 트렌드나 단타 같은 경우 맥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맥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신에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죠. 자, 기동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포착 트렌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그쵸. 들어갔는데 이제 수익이 나면은 오늘 치킨값 벌었네요. 그 이제 기분 좋게 나오시는데 이제 물려버린 본의 아니게 이제 장투되면서 물을 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반드시 좀 지양하시는 거를 제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좋습니다. 다음은 넘어갈까요, 이제? 네, 예. 투자와 또 매매 수익 전략까지, 매매 전략까지 함께 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를 구성해서 시간이 네. 경과하니까 이제 요런 식의 이제 포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1타픽 종목 1번이 좀 생각보다 좋아서 요 정도 수익률이 괜찮았네요. 났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그리고 트렌드 이제 트레이딩 종목은 이렇게 이제 났죠. 네. 자, 제목이 뭡니까? 계좌 수익이 종목이 아닌 중요하다. 계좌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포트 안에서 어떤 특정 종목에 좀 개개인의 개별 종목에 다 감정이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가 구성이 됐을 때는 자, 뭐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은데 이놈이 이제 좀 아픈 손가락 같아갖고 얘한테 좀 많이 좀 감정이입을 하시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정사님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당장 오늘 그냥 무조건 하나를 팔아야 된다. 네. 이러면 어떤 걸 파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과감하게 일단 마이너스 본 것을 일단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건강하죠. 판단이신데. 예.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 한 열에 한 8, 9분 정도는 사실은 이걸 그쵸. 왜냐하면 먹고 파는 게 기분은 맞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얘는 냅두면 왠지 올라오겠지. 오를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목은요. 그 계좌에 속해 있는 부속품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부속입니다. 이런 부속품들이 모여서 자,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종목이 40% 수익 나는데 비중이 30%니까 계좌 수익 기여도 어제 말씀드렸죠. 12%. 가장 그죠? 크죠. 얘는 9%, 얘는 2%,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죠. 근데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률이 22%가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굳이 얘한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과감하게 얘를 버리시는 게 맞는 거죠. 전투에서는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물론 수익을 내고 싶죠. 그렇지만 수익을 못 내고 나오는 종목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야 여러분들께서 기관 외국인들과 대등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1타 픽이 네. 사실 수익 기여도는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도 가장 높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것을 네. 많이 선택해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모든 투자자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기기 위한 선택보다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팔면 속이 편하잖아요. 얘를 팔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요걸 팔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심리가 대부분 다 가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잘 안 되고 있는 녀석을
솎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를 꾸렸으니까 네, 꾸렸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손쉬운 포트 관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1타픽 1, 2, 포착 트레드 1, 2. 자, 이렇게 이제 꾸려졌죠. 자, 위에 종목은 잘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잘 안 팝니다. 일단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어깨에 팔지언정. 올라갔다 찍고 내려오는 걸 보고 팔지언정. 이렇게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거고요. 네. 자,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저는 통상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손절선을 저는 설정을 해드리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 요게 좀 제가 말씀드린 MBTI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성향에 따라 좀 편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20% 되더라도, 뭐 상한가 한 방인 본전 아니야? 이러신 분들은 또 거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실 수 있는 거고, 주식 물리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저는 5에서 10% 정도의 손절선을 대응을 하고, 문제가 되는 녀석은 부속품이잖아요. 과감하게. 부속품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체해야지만 계좌가 건강해지면서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시고 문제되는 종목 솎아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채우고 결국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좌에는 빨간 종목만 남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이제 요령이고요. 사실 기관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현하기 쉽게끔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신다 그러시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장이 제시한 가장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좀 용이한 퍼센테이지는 5%에서 10%의 손절선이었습니다. 오늘 수익은 최대한 늘릴 수 있고 손절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포트 구성 꿀팁들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렇게 알찬 수업과 함께 내일은 또 새로운 선생, 특강 강사와 함께 더 알찬 내용으로 주식 일타가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